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얼마 전 귀국하여 광주 5.18 모욕을 참배하고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전우원 씨는 전 대통령 일가의 악행을 폭로하고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로는 가족의 부족한 점은 알고도 덮어주려는 심리가 일반적인 데 비해 거침없는 전우원 씨의 폭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선대의 과오를 손자가 나서서 뒤늦게라도 사과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져 국민들의 시선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전우원 씨의 이런 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고견을 청합니다. 질문이 참 무겁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바르게 깨우치라고 제가 냉철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자기 할아버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를 이렇게 고발하는 식으로 폭로하고 이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싸잡아서 이렇게 문제점을 폭로하고 재산도 폭로하고 그리고 심지어 광주 학살자라고 표현하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바라볼 것입니다. 첫째는 손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를 저렇게 욕보이고 부모를 욕보이고 가족을 욕보이면서 저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져서 손자가 저렇게 폭로하는구나, 제대로 벌을 받는구나, 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손자가 폭로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색깔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정말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삼천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끌고 가가지고 저 남산에 가서 끌고 가가지고 흔적 없이 없앤 사람도 많고 그 옛날 안기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전유죄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주 사태 학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한이 어디에까지 갔느냐? 바로 하늘까지 그 한이 미친 거예요. 하늘에까지 미쳐놓으니까 권력을 내려놓고 그 수모를 겪으면서 재판도 받고 백담사로 그 귀양 가가지고 몇 년을 살고 이렇게 속지 않은 시간을 가졌음에도 자기 스스로 참여를 안 하니까 하늘이 응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백담사에 가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온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엎드려 큰절하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한 선의적 피해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래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서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본의 아니게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광주 사태를 일으켜서 그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더라면 하늘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런 손자가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자가 태어났더라도 손자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 감옥 가고 형식적으로 백담사에 가서 몇 년 있다 오고 돌아와서도 하나도 반성하는 게 없고 자기가 민주주의의 뭐 대표라도 된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자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참여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마음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 도저히 너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가 진정 참회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참회도 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반드시 너의 손자한테 영적인 기운을 주어서 영적인 계시를 주어서 너의 손자가 너의 벌을 응징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늘이 손자에게 그런 느낌을 준 겁니다. 수치심, 한 맺힌 마음, 그런 수치심을 주어서 못 견디게끔 만들어서 폭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낯을 드러나게끔 하늘이 계시를 한 것이다. 계시를 했다 하니까 저기 전우원 씨가 하늘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들이 전부 하늘이 만든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폭로하는 감정들이 하늘이 만든 작업이다. 하늘이 그 손자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 느낌을 주고 그 수치심을 주고 너라도 바르게 풀어내라. 이 국민의 한을 풀어줘라. 너라도 대신 사과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느낌을 주어서 손자가 모든 걸 폭로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수치심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수치심이 큰데 혈족인 손자가 할아버지를 비판하고 욕을 한다는 건 저 북한의 북한 사람들 자아 비판이라는 거 아시죠? 자아 비판하는 수치보다 더 큰 겁니다. 바로 하늘이 응징하는 것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늘이 부관참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관참시가 뭔지 압니까? 죽은 사람 시신을 끌어내서 목을 치는 게 부관참시예요. 한명회 아시죠? 조선시대 한명회가 3대 임금을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정치인들, 그래 수많은 관리들, 그 시대에 수많은 신하들, 관료들을 억울하게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죠? 이렇게 살생부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대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살생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칼로 목을 베든
그 쇠망치로 때려 죽이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게 바로 한 명의 권력이에요. 그래가지고 3대 임금을 모시면서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후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관 참시당했어요. 살아서는 목이 안 잘렸지만 죽어서 후대에 그 시신을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손자를 통해서 부관 참시당하는 거나 똑같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은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철천지 하늘 씹는 죄를 지면 반드시 응징한다. 그게 당대의 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당대의 그 벌을 다 못 받으면 자손대에 받고 자손이 못 받으면 손자대에라도 그 벌을 받거나 그 죄를 응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늘이 무섭고 대자연이 진실로 공평하고 무섭구나. 이걸 느꼈고 그 전우원 씨 그 손자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위대한 일을 당신은 했다. 조상을 욕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조상을 어떻게 보면 욕보인 것이며 정말 할아버지를 욕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라도 많은 국민의 한을 풀어주고 그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 할아버지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부모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본인도 속죄하면서 그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종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서린 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진정한 참회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용기 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 한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효로 보이지만 이건 대죄이기 때문에 나라에게나 우리 국민에게나 대역죄, 대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적당히 형무소 생활하고 적당히 수치를 당하고 적당히 귀양 가서 고생한 걸로 그 한을 다 씻을 수가 없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손자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내야 된다. 근데 바로 전우원 씨가 그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효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오히려 효도를 하는 겁니다. 왜? 조상님 바르게 참여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바르게 참여하게끔 도와주고 있고 자신도 그 늪에서 벗어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온 가족이 그 죄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치를 알고 이 전우원 씨를 바라봐야 되며 전우원 씨 마음을 품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전두환 씨 일가 가족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손자가 진심으로 엎드려 사과를 하니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씨부터 그 가족까지도 다 품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대표로서 하고 있으니까. 이 손자가 간절하게 사과하고 죄인의 마음으로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두환 씨 아들이 사과 안 한다. 뭐 큰아버지가 사과 안 한다. 이런 걸 빌미 삼아 가지고 욕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는 이 손자의 사과로서 우리 국민들이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전두환 씨부터 그 일가를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른 것이지 여기서 누구는 사과했네 누구는 안 했네 따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국민이 어리석은 것이다. 바로 손자가 대표로 큰 마음으로 사과했으니 이걸 크게 품고 받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하나 깨우쳐야 될 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건 국민에게 대역죄를 지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는 이치를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일상적으로 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대역죄를 짓건 작은 죄를 짓건 큰 죄를 지면 이렇게 후대까지도 그 벌을 받는 걸 우리한테 견본으로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죄 무게에 따라 작은 죄는 내가 작게 받고 큰 죄는 또 더 크게 받고 대역죄는 대역죄답게 벌을 받는구나. 이런 이치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항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전우원 씨가 큰 표본이 되게끔 깨우침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반성하고 다 뉘우치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전우원 씨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뜻입니다. 전우원 씨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지금 득되는 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모두를 깨우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표본이 되는 깨우침을 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